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항목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서 좀 잘 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볼 항목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게 되는 항목일 겁니다. 사실 뭐 작성하는 구조라든지 이런 건 쉽진 않은데 어떤 점들을 조금 유의하면 좋을지 거기에 포인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해당 직무를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 뭐 다양한 형태로 나오죠. 직무 역량에 대해서 뭐 써라. 그다음에 뭐 남들과 차별화된 역량은 무엇인지 써라 등등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에 있어서 가장 연관성 있는 경험들을 쓰시는 거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글자 수가 몇 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을 어떤 식으로 나열할 것인가 그걸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갈식으로 직무 역량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례를 하나, 둘, 세 개를 나열해 주시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클로징 해주시는 이런 구조인데 제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직무 역량 나열식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로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쓰는 건 전혀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결국엔 여기에서는 2번과 3번과 4번의 사례 1, 2, 3에 들어가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가능 사례는 직무 역량의 작성 사례, 그 다음에 역량 나열식 작성 사례. 아마 뭐 두 번째 형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좀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소제목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전공 지식, 일처리의 섬세함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바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장을 볼게요. 의사소통을 잘하고 관련된 전공 지식과 일 처리의 섬세함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고 저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전체를 끌고 가는 주제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소개 라는 거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이드해 주는데 제가 특히나 글자 수가 없는 거에 있어서는 뭘 조심해라? 저 소제목과 똑같은 내용을 두 가지 문장으로 써서 글자를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역시나 이분도 낭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800자라고 하는 글자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나 내가 세 가지를 얘기할 거면 800자에 담아내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한 1500자 정도 되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 글자 수가 적은 경우엔 두 가지 문장과 소제목을 일치시키는 내용을 쓰는 그러한 실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물론 내가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건지에 대해서 가이드해 주는 건 좋은데 글자 수가 아깝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개 형식의 두 가지 구성, 제가 늘 말씀드리는 소제목과 중복되는 글자 수의 낭비는 좀 조심합시다. 아무튼 내가 무슨 말을 얘기할 건지는 나왔습니다. 첫째, 이렇게 구조화된 형태는 좋죠. 의사소통 능력은 이 부분 이걸 참 잘 쓰셨어요. 의사소통 하면 여러분들 다 의사소통 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키웠냐? 학원 아르바이트, 과외를 통해서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길러줬습니다. 이게 조금 영리하게 쓰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의사소통하면 내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친구들한테 어떻게 좀 잘 알려줬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다양한 각도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3년 정도 숫자도 썼네요. 일을 하면서 첫 번째, 학생이 어떤 부분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 파악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과외를 할 때에는 한 달 한 번 정도 누구랑 학부모님과 아이의 학습 진도에 있어서 상담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키웠습니다. 즉 나는 그 상대에 맞게 의사소통 능력을 각각 길렀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소재가 특별한 건 없었나 봐요. 일단 뭐 학원, 아르바이트, 과외 이런 걸 얘기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재에 대한 강도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각각의 관점으로서 할 수 있다라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써주신 건 좋습니다. 둘째 갈까요? 둘째가 내용이 좀 많은데 관련된 전공 지식 얘기가 나옵니다. 전공 수업을 통한 공부와 학과 관련 자격증을 통해 얻었습니다. 가이드했어요. 뭐 들었어? 반응공학, 화공종합설계, 유체역학, 물질이동론 등의 전공 수업을 들었고 좋아요. 이렇게 나열해 주는 거. 그럼 이걸 통해서 성과를 제시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수업 내용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 모든 전공 과목의 절반 이상이 A학점 받았다. 이렇게 무조건 뭐 어떤 숫자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 받은 거, 나 공부 잘했어, 학점 높아 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또한 또 뭐가 있어요? 4학년 때에는 땡땡 기사 필기시험 준비하면서 역시 필기시험 다 딴 것도 아니에요. 필기만입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뭐? 일반화학, 적정법, 산과 염기, 무게 및 부피 분석, 분광법과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무엇을 정제법의 지식을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전공 수업 하나, 자격증 하나, 그리고 그거를 좀 파헤쳐서 썼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관련해서의 직접적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스스로가 판단했을 그러니까 일단 나열식 방법을 선택한 거고, 첫 번째 의사소통을 학원에서 해서 하래. 두 번째 지식적인 부분을 수업과 또 자격증으로 나눠서 썼는데, 없는 상태에서 없는 살림에서 이렇게 좀 메이크업도 잘 하시고 잘 쓰셨다. 그거는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관심이 있었어요. 일 처리의 섬세함이란 게 뭐야? 어떤 거지? 추상적인 부분을 최대한 구체화시켜주는 게 좋은데, 화학과 관련된 실험 특성상 섬세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4년간의 실험을 통해 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 내용은 없어요. 그 내용은 없어요. 마지막 내용은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이 병렬식 구성으로 많이 써요. 첫째 뭐 했다, 둘째 뭐 했다, 셋째 뭐 했다. 그럴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구조와 비중은 비슷하게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자기소개서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 그런 관련된 경험만 갖고 있는 분만 쓰는 게 아니라 없는 분도 없는 살림에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마른 수건도 쥐어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병렬식으로 할 때, 자 보세요. 제가 첫째, 둘째, 셋째를 입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첫째 이 정도 분량입니다. 둘째 꽉 채우죠. 셋째는 갑자기 3분의 1 둘째. 이렇다기보단 첫째, 둘째, 셋째도 비중도 비슷하게, 구조도 비슷하게, 가장 좋은 구조는 이거죠. 이렇게 관련된 전공 지식 뭐 배웠고 어떤 성과 있었다. 그럼 첫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어떠한 성과 있었고, 셋째 섬삼이란 게 뭔데, 이거는 또 어떤 걸 통해서 어떤 뭐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좀 통일성 있게 보이죠. 이 글을 제가 지금 강의 때문에 나눠가지고 크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한 장 페이퍼에 들어가 있는 800개짜리 글자라고 한다면 비중이 어떻게 했는지 딱 느껴지시죠. 자소서를 되게 디테일하게도 보지만 멀리서도 딱 봤을 때 이 어떤 글의 형태라든지 이런 걸 보고도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상. 저는 이분한테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정교함,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클로징이 나옵니다. 위 세 가지 역량을 가지고 생산기술 직무에서 팀원들과 좋은 관계 맺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전공 지식 살려 효율적인 생산 설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일 처리의 섬세함으로 맡은 직무에 있어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부족함 없이 끝내겠습니다. 참 기술적으로 잘 쓰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보통 위와 같은 세 가지 역량을 가지고 일 잘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의미 부여하는 거죠. 나 커뮤니케이션 잘하잖아. 그러니까 팀원들과 좋은 관계 맺을래. 나 전공 지식적인 부분 뛰어나잖아. 그래서 효율적인 생산 설비 구축할래. 그 다음에 일 처리의 섬삼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부정 저지르지 않고 책임감 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일 처리의 섬세함이 저런 거구나. 뭐 직업 윤리란 부분인 게. 근데 이 내용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못 느끼죠. 그래서 클로징은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군더더기 느낌이 좀 나요. 특히나 제일 마지막 일 처리. 물론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쓰는 구조가 어렵진 않다고요. 심플하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튼실하고 조금 더 촘촘한 구조로서 써주면 어떨까? 그럼 저는 사실 이 클로징 내용은 너무 좋지만 이거는 좀 삭제하고요. 이만큼의 분량을 아까 뭐 세 번째 여기다 준다라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이건 내용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자, 이분이 쓰셨던 구조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볼게요. 첫 번째 두 갈식 구성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소제목과 두 갈식이 겹치지 않도록. 왜? 800자에서 내가 세 가지를 나열할 거면 글자 수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잘 쓰셔야죠. 그리고 나열 1, 나열 2, 나열 3의 바디, 요거는 셋의 비중과 구조는 동일하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좋고요. 클로징은 이것도 역시 선택하셔야 돼요. 최대한 간결하게 가야 된다. 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나열 1, 2, 3에서 특히나 나열 3에서 구체적으로 나왔는가? 전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클로징은 최대한 간결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열 3 해준다. 아니면 클로징 자체가 없어도 돼요. 왜?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뻔하거든요.
네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갖고 있냐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나열된 부분을 굳이 정리할 필요는 꼭 없다고 생각하지만 글자 수가 많다면 써주고 글자 수가 없는 경우엔 어디에다가 내가 보충을 해줄 것인가 라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잘 써주셨는데 이러한 점들이 조금 더 보완된다면 더욱더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체크포인트 볼게요. 소재는 당연히 직무와 연관성 있는 소재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의 소재, 생산기술인데 학원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전공지식은 좋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섬세함, 이건 그래서 전 좀 두 가지로 그냥 나눴다라고 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소재는 지식적인 부분만 연관성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구성 좋았죠. 겹쳐서 조금 그랬고 구조 방식은 나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왔고요. 각각의 예시가 나왔고 다시 한번 포인트 프랩 방식에 R이 빠졌는데 뭐 R은 꼭 안 써도 됩니다. 여기 상태에서는 그 자체가 그 나열이 이 example이 바로 포인트를 보충해 줬기 때문에 하지만 R을 써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글자 수가 많은 경우 좋겠죠. 나는 이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떤 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숫자를 쓰신 걸 보니까 3년 정도 아르바이트 했다. 꾸준하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A학점 받았다. 그럼 4년간 실험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좋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 자기소개서도 링커리어에서 갖고 왔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자기소개서도 보시면서 구조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쓰신 분의 자기소개서였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형식으로 많이 쓰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조금 더 촘촘하게,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평가자가 보고 흡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드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